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종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당뇨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는 식전혈당도 중요하지만 식후혈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당화혈색소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관건은 공복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식후혈당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 당화혈색소가 7.0% 미만일 때는 식전혈당보다 식후혈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서 약 75%의 당화혈색소에 식후혈당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거든요. 즉 당화혈색소의 75%는 식후혈당이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더 잘 조절하시려면은 식후혈당을 조절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식후혈당은 조절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식사 후에 운동을 한다든가 뭐 어떻게 먹는다든가 있는데, 오늘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같은 열량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어도 식후혈당을 더 떨어뜨린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은 이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혈당을 더 낮추는 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요 이제 논문을 갖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한 1, 2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고 해서 영국 저널이죠. 거기서 나왔는데, 메포민만 먹고 있는 제2형 당뇨인 15명을 모아서요. 그 똑같은 식사를 이제 순서만 바꿔가지고 일주에 한 번씩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 간격으로 세 종류의 식사 실험을 한 거죠.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따라가시면 이제 아시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식품 구성은 다음과 같아요. 이건 똑같은 식사예요. 그래서 한 끼 식사인데 2,400칼로리 정도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펄프가 없는, 즉 섬유질이 없는 오렌지 주스, 이건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겠죠. 그다음에 치아바타 빵, 이것도 이제 탄수화물이고, 버터는 이제 지방이겠죠. 그다음에 치킨 브레스트, 스킨리스니까 이제 껍질을 벗긴 거고, 붉고 이제 프레임드 그릴드 해가지고 이제 그 구운,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릴드 이제 치킨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이 주로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양상추, 토마토, 그다음에 큐컴버, 그다음에 샐러드 드레싱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섬유질로 이제 했겠죠. 그래서 주요 구성은 이 두 가지의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이제 섬유질,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재밌게도 이제 순서를 바꿔가면서 해본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그 15명을 일주 간격으로 탄수화물 먼저 식사 한번 해보게 하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도록 해보게 하고, 세 번째는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제 다 같이 먹게 해봤거든요. 예, 한번 보시면 탄수화물 먼저 식다, 카보하이드레이트 퍼스트예요. CF라고 이제 약자로 썼는데, 오렌지 주스하고 시아바타 빵을 먼저 10분 동안 먹게 한 다음에 10분 있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슨 치킨 브레스트라든가 뭐 다른 음식을 먹게 한 거가 탄수화물 먼저 식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탄수화물 나중 식사라고 해서 카보하이드레이트 라스트 해서, 이거는 이제 먼저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치킨 브레스트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버터라든가 아니면 무슨 섬유질을 먼저 10분 동안 먹게 한 다음에 10분이 지나서 오렌지 주스하고 치아바타빵을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 같이 샌드위치로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먹는 건데, 이렇게 같은 칼로리 같은 구성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즉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과 인슐린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실험이고, 옛날에도 이런 실험이 있었는데 이 실험이 굉장히 좀 더 잘 디자인됐다 할까요? 잘 나타냈다 할까 하는 실험인데, 한번 그래프를 보시도록 하죠. 일단 보게 되면은 혈당 변화예요. 혈당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 X축이 밥 먹은 다음에 시간이고요. 이 Y축이 그 다음에 이게 혈당의 변화량이죠. 혈당 수치예요. 보게 되면 노란색 한번 보실까요? 노란색은 선탄수화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아바타빵하고 오렌지부터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먹은 그룹을 보게 되면은, 일단 그 혈당이 제일 높죠. 피크가 제일 높고, 일단 피크도 또 먼저 찾아와요.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 이 커서 따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식후 180분, 3시간 정도 되면 당이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피크도 높고요. 빨리 떨어져서 배고픔도 빨리 와요.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파란색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카보하이드레이트 라스트에서 탄수화물 나중에 먹은 건데 굉장히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피크도 별로 없고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었을 땐 이런 식이 되더라라는 거고, 그러면 같이 한꺼번에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샌드위치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거의 탄수화물을 첫 번째 먹었을 때랑 비슷하게 이제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 측면에서 보더라도 탄수화물을 먼저 먹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먹게 되면은 이렇게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오래 버티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땐 빨리 떨어진다는 거, 안 좋은 거 다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한번 인슐린을 보게 되면은 인슐린 변화량도 똑같아요. 이게 X축은 시간이죠. 19, 30분, 19, 60분, 19, 90분, 19, 120분. 그다음에 Y축은 인슐린인데 일단 노란색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빨리 올라갔다가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었을 때는 굉장히 인슐린이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피크도 요 정도 했다가 뭐 피크를 할 것도 없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먹었을 때는 거의 탄수화물을 먼저 먹었을 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당도 빨리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요. 인슐린도 빨리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 면적을 구하는 식이 있죠. 에어리 언더 커브라고 해가지고 전체 이 커브 밑에 적분감을 구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면은 글루코스 IAUC라고 해서 에어리 언더 커브인데 이건 전체 혈당의 그 면적이거든요. 보게 되면 어, 탄수화물 먼저 먹었을 때 372예요. 면적이. 근데 탄수화물 나중에 먹었을 땐 173이에요. 그다음에 샌드위치를 먹었을 땐 310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탄수화물을 먼저 먹었을 때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높게도 올라갔지만 오래도 올라갔고 많이도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좋지가 않죠. 그다음에 인슐린 에어리 언더 커브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을 먼저 먹었을 때 67,850 정도로 올라가 있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었을 때는 51,074 정도로 이거보다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샌드위치는 그 탄수화물 먼저 먹었을 때랑 비슷하죠. 이 뜻이 뭐냐면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사람들이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은 같은 양의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훨씬 더 많이 소진됐다는 거니까 췌장이 훨씬 더 많이 고갈된다는 뜻이죠. 당뇨 환자한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요약을 한번 해드리게 되면은 탄수화물 나중 식사는 탄수화물 먼저 식사에 비해서 혈당 피크가 54% 감소했다. 즉 혈당이 많이 감소한 거고 혈당 면적, 전체 혈당의 총량도 53% 감소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양인데 왜냐면은 이 정도로 감소하려면 사실 약을 먹는 거하고 거의 이퀴벌런트 이렇게 동등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식사하냐에 따라서 약 하나를 절약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식혈당 떨어뜨린다고 이제 아카보스라든가 뭐 이런 약을 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안 써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먹는 거 하나 조절하고. 근데 칼로리도 똑같고 똑같은데도 이 순서를 바꿈으로써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나중 식사는 탄수화물 먼저 식사에 비해서 인슐린 면적을 많이 감소시킨다. 이게 뭐냐면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먼저 먹는 그런 경우보다 인슐린이 적게 나온 거예요. 당은 더 좋아지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왕이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을 때 인슐린이 적게 나옴으로 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좀 더 보존하고 췌장의 능력을 좀 더 보존하는 거죠. 췌장을 덜 소진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보더라도 우리가 같은 양을 먹더라도 또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서 다음에 다른 걸 먹느냐. 반대로 먼저 다른 걸 먹고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먹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학문적이라서 사실은 이제 이해하기 좀 힘들고 모르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 단백질하고 지방질은요 들어오게 되면은 첫째는 예, 포도당이 소화관에서 피로 들어오는 걸 좀 막아줘요. 그래서 좀 지연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때 당이 들어오는 거를. 두 번째는 GLP-1이라는 거를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제 인슐린도 좀 빨리 나올 수 있고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두 번째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그러나 첫 번째는 확실해요. 그래서 먼저 단백질과 지방을 먹게 되면은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분해를 좀 덜하게 하고 그 탄수화물이 혈중으로 들어오는 거를
억제하는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저지선을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지방 먼저 먹는 게 좋다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식사를 할 때는 밥보다는 단백질, 지방질, 섬유질 음식을 먼저 먹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그냥 반찬이죠. 우리 이제 한식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두부도 좀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뭐 시금치 아니면 무슨 나물, 그다음에 또 뭘까요? 뭐 고기, 그다음에 생선 이런 거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이게 어, 아주 이렇게 굉장히 실행하기는 좀 이걸 100% 지켜서 실행하기는 힘들지만 지금처럼 밥 나왔다 밥부터 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반찬을 조금씩 조금씩 먹고 나중에 밥을 먹는 것이 혈당 면에서 훨씬 유리해요. 그다음에 이게 뷔페식으로 먹는 거죠. 코스식으로 먹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고 당뇨인에 한해서 볼 때라는 말을 꼭 붙일게요. 한꺼번에 먹는 김밥이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샌드위치 등은요. 혈당을 급상승시켜요. 그래서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물론 난 당뇨가 없어 하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긴 한데 물론 이제 허겁지겁 먹는 건 당뇨인이든 아니든 좋진 않죠. 좀 천천히 드셔야 되지만 당뇨인의 경우는 정말로 김밥하고 비빔밥하고 샌드위치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우리 병원도 그러는 경우를 많이 환자분들이 많이 당하고 가는데 김밥 먹고 왔는데 뭐 많지도 않고 그런데 뭐 당을 딱 찍었더니 250 나오고 막 이렇게 깜짝 놀라서 가죠. 왜냐면 그분 당할 수 있어가 6.5%이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 당뇨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난 칼로리를 적게 먹어. 그것도 좋아요. 살 빼려면. 그러나 당장의 혈당의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에요. 음식의 영양소 비율하고 그다음에 그 영양소를 어떻게 먹느냐는 거거든요. 즉 단순 탄수화물 비율하고 탄수화물을 앞에 먹느냐 뒤에 먹느냐의 차이에 따라 굉장히 혈당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그 이제 다른 데서 교육받고 오신 분들 자세히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그 식사에 대해서 좀 잘못된 그런 컨셉이 있는데 칼로리를 줄이면 단 줄 알아요. 근데 어떠한 종류의 칼로리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은 칼로리 줄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아주 비만한 분은 칼로리 줄이라고 그러지만 일반적인 당뇨 환자분들은 칼로리 줄이라는 얘기보다는 식사의 종류, 그다음에 식사의 순서, 식사를 먹는 속도 이런 거를 조절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당뇨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당뇨인 분들은 한꺼번에 먹지 마시고 밥부터 먼저 먹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 식사를 좀 천천히 하시면은 식후 혈당이 진짜 놀랍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거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경험해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식사라도 혈당을 더 낮추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좀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 혈당을 재고 오시잖아요. 혈당 집에서 재는 거하고 병원에 재는 게 다르다. 집에서 높은데 병원에서는 왜 낮냐? 거꾸로 집에서는 낮은데 왜 병원에서 높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에는 혈당을 잘못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